내가 한번 쫙 읽으면 하나씩 시작하자. 정석가 작자미상. 딩아 돌아 당금의 개상이다. 딩아 돌아 당금의 개상이다. 선왕성대의 논이 아와지이다. 징이여 도리어 지금의 계시옵니다. 징이여 도리어 지금의 계시옵니다. 선왕성대에 놀고 싶사옵니다. 삭삭기 세물의 별에 나는 삭삭기 세물의 별에 나는 구은반 닷대를 심고이다.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거니와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거니와 유덕하신 님을 여해 아와지이다.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 들어 싹이 나야만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야만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의히 접두하여이다. 그 고지 삼동이 피것이야. 그 고지 삼동이 피것이야. 유독하신 님 여해 아와지이다. 옥으로 연꽃을 새기옵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기옵니다. 바위 위에 접을 붙이옵니다. 그 꽃이 새 묶음 피어야만 그 꽃이 새 묶음 피어야만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구슬이 바위에 드신 달, 희니딴 그칠이이까. 주문해랄 외오금 여신달, 주문해랄 외오금 여신달, 신이딴 그칠이이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떨어져 살아간들 천년을 외로이 떨어져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럼 시험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시험 포인트 첫 번째, 정석가. 제목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정석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시험에 날 수 있는 해석은 정이라는 악기와 석이라는 악기에 대한 노래다.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다.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딩아 돌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정이라는 그 악기를 땅 치면 징, 뭐 딩, 아니면 정, 뭐 하여튼 그런 소리가 날 테고 석이라는 그 악기를 땅 치면 아마 타악기겠지. 늘 딩아 돌아 여기 계십니다. 딩아 돌아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를 만드신 왕과 함께 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석가의 그 일연은 고려가요에 대한 이론 중에서 일연의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궁중음악적 성격. 정석가의 전체의 주제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연은 왕에 대한 송축이다. 그러니까 궁중음악적 성격으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고려시대에도 궁중음악으로 쓰여질 수도 있었겠지만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이후에 고려가요를 채집해서 기록해 줄 때 주로 궁중음악에 쓰였던 것들을 채집해서 기록해 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가의 특징 중에서 궁중음악적 성격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된다. 그게 시험 포인트다. 그 다음에 2연을 보면 2연부터 3연 여기는 4연, 5연이 안 나왔는데 2연부터 5연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헤어지겠다라는 반어법을 사용했다고 보면 된다. 2연에서의 첫 번째 시험 포인트는 불가능한 상황이 어떤 것이냐. 구운 밤 닷대를 가는 모래밭에 심어서 싹 나면 헤어지겠다. 그래서 거꾸로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지만 임과 헤어지고 싶다는 것으로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뜻한다라는 것 주제적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모래별에의 새 가는 새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가는 모래밭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나나는 해석하지 않는 여음구. 여음구는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주지 않는다. 누군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쪽에서만 사랑한다고 막 달려든다면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다면, 그런데 네가 그 여자가 싫다면,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그렇게 정말 애틋하게 사랑할 여자가 있겠느냐는 거지. 그렇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죠? 그 자신감은 또 뭐야?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 첫째, 얼굴이 괜찮다. 그렇죠. 그건 됐죠. 그건 됐다고? 됐죠. 완벽. 지금 이 얼굴이 유튜브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능력은, 고등학교 때의 능력은 공부겠지. 성적. 그렇죠. 요거에는 하자가 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그럼 유머 감각은 충분히 있지. 그렇죠. 이 정도는 충분하죠. 유머 빼면은 시체지. 그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게 문제잖아. 이 공부, 성적. 그렇죠. 그 너는 중3 이후로 계속 퇴보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잖아. 좀 일찍 남들보다 좀 은퇴를 좀 일찍 했죠. 좀 일찍이 아니지. 많이 일찍 했죠. 중3 1학기까지 엄청난 공부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일찍 은퇴를 한 거지. 공부에 대한 은퇴를 하기 시작했지. 네. 그럼 공부에 대해서 은퇴를 했으면 뭐 여자친구라든가 뭐 애인에 대해서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은퇴 번복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은퇴 번복? 네. 마이클 조던도 은퇴 번복 2번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지.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국어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지. 뭐 국어가 지금 반에서 몇 등이냐? 2등이냐? 아니, 반에서는 1등입니다. 반에서 1등이야? 네. 근데 국어는 이제 여학생들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수학은 반에서 1등이냐? 네, 수학도 반에서 1등. 수학은 그러면 반에서 1등이면 다른 반 여학생들이 뭐 특별히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 전교에서도 한 20등 정도 합니다. 아, 니네 반에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네. 10반 중에 9등입니다. 아니, 수학이 반에서 1등인데 전교 20등이고, 국어는 반에서 1등인데 전교 한 30등 하냐? 40등 하냐? 그 정도 합니다. 야, 니네 반 큰일 났다. 저희 반이, 끝에서 두 번째. 니네 반에 남학생들만 있는 거지. 그렇죠. 니네가 남녀공학이라 그래서 같은 반을 쓰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죠. 그럼 여학생을 만날 많습니다. 선택 과목은 이제 합반입니다. 선택 과목이 합반이야? 선택 과목이 합반이라, 응. 그건 이제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동시에 성적이 상출이 됩니다. 사회 과목은. 사회 과목. 네. 수업을 이동해서 남녀가 같이 받는 거야?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 그 교시에 이동을 하죠, 반은. 너의 눈에 띈 여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 건 있잖아. 비록 지금은 실행하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테두리 안에 이렇게 영원히 사랑한다 그거야 뭐 자기 생각이잖아. 여기 정석과에도. 그랬을 때 그 리스트에 몇 명 정도 리스트에 넣고 있냐? 네. 저희 선택 과목은 좀 별로고요. 전체적인 학교를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애들이 좀 있죠. 좋아하진 않지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5, 6명?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만 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어떤 여학생들이 네. 너를 안에 넣어놓은 여학생들도 있을까? 그 가능성이 있죠. 어떤 여학생의 가두리 안에 그 지켜보는 그 안에 너가 들어가려면 네 가지 중에 하나면 돼.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첫째, 잘생겼다. 그렇죠. 둘째, 능력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 그렇죠. 셋째,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그렇죠. 넷째, 신체 능력. 그렇죠. 그 중에서 인정하죠. 100으로 보면 너는 신체 능력은 100이야. 그치? 그렇죠. 무조건 100이죠. 네 모든 것을 그 신체 능력에 쌓는데 바쳤으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거의 100이야. 그치? 그렇죠.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뭐 그렇게 떨어지는 편 80점 정도는 80점 있지 않나? 좋아 좋아. 그 정도는 가나. 근데 성적은 성적이 한 4, 50점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세 번째인 유머 감각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여학생들하고 토킹 어바웃 즉 대화를 해야지만 너의 유머 감각이 살아나는데. 대화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야? 나름 소통의 장애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가지만 어느 정도 80% 이상 올리면 네. 너도 다른 여성의 지켜보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범주가 같아지면 그 가능성이 그쵸. 좀 더 많아지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일방의 사랑이면
곧 쌍방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까 미저리 얘기했었잖아, 미저리. 그쵸. 영화 미저리에서 이제 스토킹.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스토커다. 좀 쪼잔해 보이지 않냐? 많이 쪼잔해 보이죠. 그치, 남자스럽진 않지. 그쵸. 상대편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깔끔히 포기할 줄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스토커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정신병의 일종이 아닌가? 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랑의 범주가 넘으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미저리를 꼭 봐. 미저리 내가 본 스토커 영화 중에는 최고의 영화가 미저리야. 베스트셀러 작가를 납치해 여성이. 아, 스토커들이 대부분이 사회 부정자 그쵸. 그런 경우. 또는 그렇지 스토커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많지.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많죠. 미저리의 주인공 그 여자는 확실히 사이코패스야. 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대편을 위해를 가해. 발도 부질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에 들면 또 실제로 그게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막 치료해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자기가 해놓고도. 그렇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두 개라고 하죠. 이 자아 하나가 튀어나왔다가 다른 자아로 바뀌고 이러면서 폭력적인 자아가 나왔다가 다시 여린 자아가 나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인격장애는 일종의? 그렇죠. 옛날에 범죄자들 중에 자아가 알려진 것만 22개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내가 보긴 했는데 그런 영화들 좀 있잖아. 아이덴티티에 관한.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넌 이해가 가냐? 너는 보통 사람 아니야?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자아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 자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왜냐면 다른 자아가 이 자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충돌하고 있구나. 네, 그렇죠.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너의 그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너가 부반장이지. 그렇죠. 그러면 반장 부반장 임원 모임도 있어?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참석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지켜만 보는. 그래도 지켜보는 몇 명이 있다는 게 다행이네. 그렇죠. 저는 근데 좀 그 확신을 가진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저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격하고 모든 이런 좀 나는 얼굴만 봐. 아, 그래서 첫사랑을 결혼하셨군요. 나는 얼굴만 보기 때문에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야. 딱 보자마자 이 여자다. 너무 이쁘. 그래서 끝난 거야. 그쵸. 저도 지금 그런 여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네, 저는 좀 뭘 봐야 되는 거야? 너는 뭘 제일 중요시해?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의 그 성격 이런 걸 좀 그럴 때 한마디 하는 말이지. 제자야, 꽁 까라. 그쵸. 꼼꼼한데 전 그걸 생각보다 좀 중시합니다. 얼굴만 괜찮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나는 뭐 얼굴만 보고 결혼했는데 괜찮던데? 다행이십니다. 다행이네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아, 흔치 않다? 그쵸. 저는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 보자. 사면의 포인트는 위하고 똑같으니까 별 상관이 없지. 네. 이것도 옥돌에다가 연꽃을 새겨서 바위 위에다 접을 붙인 다음에 바위 위에 접 붙인 목에 새겨둔 연꽃이 피어야지만 임과 헤어지겠다 이랬네. 유견에서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 있다. 유견은 서경별곡에도 나오는 똑같은 가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했던 그런 글귀였던 것 같다. 요거는 시험 포인트는 적층문학. 정답은 적층문학이다. 고려가요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적층문학이야. 적층문학이라는 게 쌓인다는 거야. 겹겹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적층문학이 왜 생기냐면, 기록문학이면 그냥 한번 기록하면 끝인데, 문자가 없으니까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입구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기 때문에 구비문학적 성격은 곧 적층문학적 성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고려가의 한 작품 속에 주제가 여러 개고 작가가 여럿일 수 있다. 쌓인다는 거지. 그게 고려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유견은 바로 적층문학, 즉 구비문학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적층문학적 성격이 시험 포인트다. 이건 충분히 킬러 문제다. 네. 그 다음에 이 구술은 목걸이를 얘기한다. 구술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걸이를 바위에 떨어뜨려도 구술은 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해석에 대한 시험 포인트. 그래서 있다는 긴이 곧 끈 해서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신, 믿음이야. 사랑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지 않는다 해서 김, 신, 요게 시험 포인트다. 그러면 전체 시험 포인트는 정리 안 해도 되겠지? 네.